맨 처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투자는 편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가장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어요. 소장님은 여수에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마 이제 내일 다시 소장님은 웃으면서 찾아뵈실 거고 오늘은 제가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주시나요? 오늘 단타 없습니다. 단타는 없는데 오늘은 반도체 같이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 올라오는 것도 보고 하니까 배터리는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어느 정도 지식들이 있으신데 반도체는 단순히 업황이 반등한다 정도로만 알지 어떻게 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종목들을 몇 개 나열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죠, 증시에?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 시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FOMC에 대한 관망 및 경계 심리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해당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 FOMC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좀 지금 굉장히 의문인 내용들이 있어요. 기존에 파월 의장은 2023년 최종 금리를 5.60% 수준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포인트예요. 올해 이제 11월달 그리고 12월달 두 차례 FOMC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연준은 한 차례 금리를 더욱 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도 증시에서 분명히 부각이 되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이것 때문에 증시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금리의 동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CME 패드워치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11월 FOMC도 그렇고 12월 FOMC도 그렇고 사실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준에서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더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동결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보고 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미스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파월 의장이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연설을 하는지 이 여부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지금 증시의 또 다른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분쟁 맞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기도 하셨는데 사실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사리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결국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공격을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전 그리고 아쿠아일로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증시에 악재로서 반영을 할 것이냐 크게 부각이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에너지, 대표적으로 국제 유가가 있겠죠. 그리고 전쟁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 등등 아직까지 기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에도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혹은 재무상태 대비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PER, PBR, PSR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국내 증시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국내 증시는 이제 저평가 국면에 도입된 것은 맞아요. 자, 12개월 선행 PER이 최근에 이제 9.7배 정도, 즉 10배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의 10년 평균을 살펴보면은 10.3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코스피 10년 평균과 대비해서 봤을 때 코스피가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국면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겠어요? 국내 증시가 실적 전망 대비 저평가니까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가능성들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인지를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 최대 주주 변경 재료는 항상 호재로 작용하나요? 최대 주주가 누구로 변경되고 어떤 사유로 변경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에코프로 차트를 켜고 있으니까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공시가 떴어요.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가 애플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뜨면 호재겠지. 근데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가 이호수가 된다, 이러면 악재겠죠. 그러니까 공시를 해석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뭐가 떴네? 호재다 악재다가 아니라 그 안에 금액이나 사유나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유상증자도 제3자 대장과 주주 배정이 갈리듯이 그런 걸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호재인가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야.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기업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면 악재겠죠. 하지만 기업에 이제 요구되는 물량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위해서 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면 호재겠지. 근데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하면 악재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제3자 유상증자에 투입된다, 이러면 호재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시는 절대 한 줄만 읽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그래도 변동성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반대 매매예요. 제 생각에 좀 포인트가 지금 잡혀지는 부분은, 우리가 반대 매매를 확인을 해보면은 기사 다들 보셨죠? 지난주에 반대 매매 비중이 엄청났었어요. 10월달 19, 20, 23, 24까지 반대 매매 비중이 미수금 대비 50%, 60%를 계속해서 넘고 있었어요. 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천억 원이 계속해서 넘어갔었으니까. 근데 그게 10월 25일부터 기조가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24일날 반대 매매 금액이 5,487억 원이었는데 25일날 96억 원, 26일날 113억 원, 반대 매매가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담감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이미 뜰 것들은 다 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좀 난해한 포인트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반도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겠지만 이 두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더 세부하게 들여다보면은 분명하게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게 있다. 3분기 반도체 실적 두 종목을 바라봤을 때 확실하게 반등 기조가 보이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많은 투자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쪽에 업황이 반등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쵸, 메모리, 감산에 대해 가지고 업황이 반등이 된다 라는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두 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가격, 낸드든 디램이든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이 점차 확인이 되는 게 포인트. 그리고 저는 반도체 메모리를 볼 때 ISM 지수를 좀 같이 보는 편이에요. ISM 제조업 지수. 다양한 업종들을 볼 때 ISM 제조업 지수를 대입해서 보지만 반도체 업종과 이 ISM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ISM 제조업 지수도 최근 좀 반등하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의 반도체가 수출 부진을 막는 거에 대해서도 기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는 포인트들이 하나 두 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메모리 관련이라고 하는 종목들, AI 관련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한 고점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여기가 난관인 거죠. 여기가 포인트인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지금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종목을 볼 때 바라보는 포인트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업황 반등에 대해서 실적적으로 2024년 수혜와 반등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자리상 기술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게 두 번째 포인트. 내용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솔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에 대한 소개는 좀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세요. 업황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TSE. TSE란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것도 기술적으로 바닥 부근에서 이제 다지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메모리 업황 반등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늘어날 AI 관련된 수요 증가에 대해서 공부해볼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메모리라고 하면은 AI, 즉 인공지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DDR5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건 DDR4죠. 근데 이제 분석 및 전망 리포트들이나 칼럼들을 보다 보니까 DDR4보다 5의 점유율이 늘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4년 상반기 정도를 예상을 한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D램의 가격 반등이 확인이 되고 있다. 한 줄 정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D램과 관련을 해가지고는 이런 포인트들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솔브레인, TSE. 좀 차트적으로도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테크윈. 테크윈이라는 종목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항점에 맞아서 어디까지 눌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포인트일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 지금 다음에 나올 저점 구간이 어디일지 확인을 하면서 이 종목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 세 개 종목은 한번 부담 없이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좀 되시면 채팅으로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D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고,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먼저 수혜를 보고 더 빠르게 오를 종목들도 있어요. 맨 처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투자는 편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가장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어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8시 반부터 이 늦은 시간 아침 10시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찾아뵐 때는 또 반도체가 아니라 다양한 좋은 내용들 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모두들 환절기, 감기, 독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